안녕하세요, 티트맨입니다. 한국 시간 10월 10일 금요일 오전 9시에 펼쳐진 미러키와의 프리시즌 2차전. 경기는 졌지만 프리시즌은 시범 경기로 이것저것 해보면서 당금질을 해보는 성격이니까 승패는 중요하지 않고요. 후반전에는 사실상 썸머리그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라 전반전 위주로 우리 핵심 멤버들이 나왔을 때 위주로 리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프랜차이즈 스타 케이드 커닝의 이야기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저만 느끼는 걸까요? 아니면 프리시즌이라 그런 걸까요? 플레이 스타일의 변화를 꾀한 건 확실한 것 같고, 프리시즌 2경기 모두 20분 내로 출전하면서 많은 득점 퍼포먼스와 공격 생산력을 보여줬는데요. 속공 상황보다 지공, 즉 세트 오펜스 상황에서의 변화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좋은 활약을 펼쳤던 이유는 장신 핸들러 플러스 피지컬을 기반으로 한 포스트업 플레이도 한몫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프리시즌에는 주로 페이스업으로 많은 포지션을 가져가는 모습이에요. 시험 무대이고 새로운 스킬을 테스트해보는 측면도 있겠지만 2대2 게임에서의 딥스리라든지 공을 잡고 오래 있지 않고 빠르게 엉덩이가 아닌 어깨로 공간을 만들어내는 모습, 무엇보다 공을 잡고 있는 시간을 많이 줄임으로 인해서 빠른 페이스를 살리면서도 턴오버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쉽게 찾아볼 수 없었던 스크린 사이를 뚫고 드리블 돌파를 가져간다든지 좋은 사이즈와 피지컬을 활용한 자유투 생산 능력까지, 특히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더라고요. 항상 좋은 사이즈로 인한 돌파에는 강점이 있었음에도 자유투 생산 능력, 즉 잡빙이 별로 없었다는 게 늘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자유투 생산성만 올라간다면 득점 페이스는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좀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을 테니까요. 전반전만 출전하면서 18분 플레잉 타임 동안 57%의 야투로 26득점, 8개의 자유투 모두 성공, 6리바, 6어시, 2스틸 하는 동안 무려 턴오버는 단 1개, 엄청난 생산성을 보여주네요. 사실상 보급형 돈치치라도 불릴 때도 있었고, 플레이 스타일도 이전에는 공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서 기회를 보는 스타일이었는데, 프리시즌이지만 2경기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달리고 빠르게 플레이를 선택하면서 이른 타이밍으로 3점도 쏘고 드리블 돌파도 빠르게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흡사 휴스턴 시절 하드를 보는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스쳐가듯 느껴지네요. 역시 조원일 해선위원님이 돈치치 하든을 언급했었는데, 저는 하든은 좀 아니지 않나 했었거든요. 역시 일왕이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보니 스타팅 라인업을 이야기 안 했었는데요. 오늘은 아이비, 토비 듀렌이 결장한 가운데 어사르 탐슨이 스팅가드 포지션으로 덩컨 로빈슨이 스몰포워드 선발로 나섰고, 폴란드가 파워포워드 시험대를 치르게 되었는데요. 어사르 탐슨은 스몰포워드, 즉 윙 포지션에서 슈팅가드로 볼을 핸들링하는 기회를 많이 가져갔는데, 기존의 덩크스팟이나 페인트존에서 자리 잡는 게 아니고 쌍둥이 형제 아멘 탐슨을 보는 것처럼 운동 능력이 좋다 보니까 바깥에서 공을 잡고 들어가는 드리블 돌파가 굉장히 빠르다고 느꼈고, 상당히 매력적인 공격 옵션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슈팅을 거의 안 던지다 보니 아직 슈팅은 개선이 되지 않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슈팅이 없는 상황이라면 저 자리에서의 공격 옵션은 드리블 돌파 하나라 시즌이 시작되면 상대 수비에 많이 막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페인트존 공간만 잡아먹는 건 아닐지 우려도 되고요. 그럼에도 드리블 돌파 진짜 빠르고 다이나믹하니까 관심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볼 핸들링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나쁘지 않아 보이고 BQ도 좋은 선수라고 느끼고는 있었지만 흐름을 볼 줄은 아는 것 같아요. 이것만 돼도 탐슨은 좀 더 넓은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할 것 같고, 사실상 핵심 자원으로 평가받는 자원이기에 많은 플레이 옵션들을 개발한다면 좀 더 강팀으로 갈 요소도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3번에서 2번으로 나왔다고는 하지만 수비는 원래부터 많은 움직임으로 전방위를 커버했던 선수라 평상시 수비는 크게 다르지 않아서 보이는데요. 스틸과 대입마크에서는 탑티어 수비수니까요. 다만 가드로 나왔을 때 수비 역량이 코너의 슈터들에게 자주 비워지는 문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탐슨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로테이션이 좀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고,
상대 코너 3점의 늦은 컨테스트는 좀 아쉬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큰 문제는 자유투. 이건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드리블 돌파가 매력적이고 위력적이면 뭐하냐고요. 네, 반칙으로 끊고 다이투 라인에 서면 미스샷인 것을. 막판에 2개 성공해서 10개 중에 5개, 50%로 맞췄다고는 하지만 8개 중에 3개일 때는 이거 진짜 어떡하냐 했던 기억이 다시 떠오릅니다. 네, 세 번째 홀랜드의 4번 시험 때는 조금은 버거워 보였던 게 결론이 있는데요. 확실히 슈팅은 좋아졌고 서퍼모 시즌을 맞이하는 만큼 팀에 더 녹아들었다는 게 느껴질 수 있게 유기적인 움직임은 참 좋았으나 매치업 상대인 포티스가 1대1을 시도하는 모습, 그나마 포티스니까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버텨봤지만 만약에 결장한 쿤보가 매치업 상대였다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홀랜드가 차라리 이번에 아사르가 4번에 밸런스는 더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일 것 같아요. 오늘의 시험은 사실 홀랜드와 아사르가 함께 코트에 최대한 오래 같이 있으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디트로이트의 최대 고민이고 주안점이었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스타터로 출전한 전학생 덩컨 로빈슨. 슈터로서의 능력이야 이미 NBA 무대에서 검증은 끝났고 슈터로서 강점이 비즐리의 빈자리를 메워줄 수 있는 요소임은 충분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연차가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사이즈가 커서 그런가 그것도 아니면 아직은 덜 녹아들은 것인가 지속적인 움직임이 한 스텝 정도 늦게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빈 공간에 패스를 받아줄 수 있게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딱 비어있는 그 자리로 한두 발짝씩 늦어버리니 패스도 잘 안 가게 되고 슈팅 기회 창출도 잘 안 나오고 받는다고 해도 컨테스트가 일어나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사이즈가 강점인 선수라 컨테스트의 영향을 조금은 덜 받을 수 있겠지만 좀 더 빠르게 움직여 줘야 될 것 같아요. 디트 농구의 핵심은 빠른 페이스인데 그거에 적응하려면 말이죠.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감 있게 플레이를 해준다면 높이만큼은 진짜 매력적인 슈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벤치 멤버들 인상평 간략하게 해보자면 폴 리드는 올해 핵심 백업 빅맨이 될 것 같고 움직임이 지난 플레이오프부터 융화가 잘 된 모습이고 두 빅맨 듀렌과 스튜의 부족한 부분을 적절하게 잘 메워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입생 체즈 르니어 루키지만 대학 4년을 풀로 채운 짬밥이 있어서 그런가 3점도 시원시원하게 올라가고 참 많이 뛰어다닙니다. 개인적으로 벤치 슈터로서는 좋은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상 막차로 영입한 자본테 그린 사실 크게 기대감은 없었는데 이 친구 이거 할 줄 아는 게 많은 친구 같아요. 가려운 데는 아쉬운 대로 잘 긁어줄 수 있고 여기저기 필요할 때 1인분은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인 것 같습니다. 비록 첫 경기는 추석이라 처갓집에 있을 때라 잘 보진 못했지만 일상으로 복귀한 오늘 디트로이트 농구를 다시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디트팬님들은 프리시즌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한국 시간 10월 15일 수요일 오전 8시 클리블랜드와의 매치업인데요. 무려 5일 뒤입니다. 그나저나 빨리 진짜 개막했으면 좋겠어요. 자료들을 좀 찾다 보니 커닝햄에 대한 칭찬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새끼 칭찬받는 것 같아 기분이 매우 좋고요. 프리시즌 해보고 싶었던 거 시험 잘 해보고 건강하게 다치지 말고 정규 시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디트로이트 가자!